우리 법무부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는 여전히 법무부 장관이 우리 검찰총장 대신해서 검찰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고, 필요하면 법률적 개정이 필요하다. 그 법률이 개정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서 할 거다는 입장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실력 있는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관련 법을 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보고를 그렇게 어떻게 하시든 간에 장관이 직접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서강대 임지봉 교수에게 관련 연구 영역을 정식 의뢰해서 결과 보고서를 바로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해서 검찰청의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국가재정법에 대한 물리적, 문법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명백히 위배된다. 둘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하여 검찰청의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검찰총장이 예결산 업무를 포함한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하고 있는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위배된다. 참고로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에 불과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대신하여 검찰청의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게 한 법무부하고 소속기관 직제 제10조는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게 만들어지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 입법한 행정명령이고, 이 위헌 입법한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법무부 장관이 편성한 검찰청 예산도 위헌 입법한 것으로 당연히 법적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고 국회 예산정책조도 전임 한국헌법학회 회장도 한 목소리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예산 편성 행위가 국가재정법과 검찰청법에 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감사원장이 이런 명백한 위법행위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개변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위법행위의 당사자와 방조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역행하고 장관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인명권자에 대한 일종의 난 배신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법무부 장관님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해야 한다고 문제없다고 계속 고집 피우실 겁니까? 어떠실 겁니까? 박 장관님. 저희들이 이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법무부가 편성한다고 검찰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진다거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 현실 제가 와서 보고를 쭉 받아보니까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편성되어 온 과정이나 각종 규정이나 이걸로 봐서 현재 있는 법률 규정으로는 법무부가 편성하는 게 맞다. 그걸 바꾸려면 편성 주체를 바꾸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 법률 개정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장관님, 그렇게 할 겁니다. 장관님, 현직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요.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어요. 법률 개정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정부안 제출하십시오. 왜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렇게 꼼수 입법행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5%까지 추락하면서 세계 25개국 정상 중에서 꼴찌를 차지한 데는 이런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른 장관님 같은 국무위원들, 고위공직자들의 무사한 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예. 올해 검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4조 5천억 정도가 법무부 전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 예산 말입니다. 검찰만으로 구분해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아니, 법상 검찰청은 명백한 중앙 간사 아닙니까? 국가재정법 21조 2항은 세입 세출 예산은 중앙 간사 소관별로 구분한다고 이렇게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니, 가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관행이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검찰 예산을 대신 편성한다고 그런다고 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재정법 21조 2항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중앙관서 대검찰청이 중앙관서 아닙니까? 관서 맞잖아요.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서 검찰 부분만 따로 이게 골라내서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만 이 예산 편성을 함께 해놓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딱 골라서 얼마라고 하기가 좀 어렵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사실이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은 구분해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뭐 법무장관이 대신 편성한 자체가 입법행위이지만은 아까 관행을 핑계대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이 조항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혼재한 검찰 예산 편성은 국가재정법 위반은 물론이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정부 예산안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정법 검찰 청구를 어기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장관님께서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법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우리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아니, 공약사항 100대 국정과제 하지 말았대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예. 국가재정법 만들 때에 거기에 규정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대검찰청 빼놨지 않습니까? 장관님, 왜 그게요. 빼놨는지 법사위도 아니고 예결 소위의 그 법별 관련 소위에서 당시 검찰국장하고 국회의원 한 분이 주고받은 이야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국회에서 18년, 19년에 본회의 의결로 분리 편성하라고 요구까지 했잖아요. 2번 요구했는데 그걸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게 국회를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헌법이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국민의 대표기관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뭔 배짱으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께서 지금 검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1년, 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이계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 물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는데 2020년 수사사건하고 2021년 수사사건 실제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직접 개시 조문은 그 부분은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가 됐지만은 그 전체적인 사건 양은 축소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관님, 그런 보고 믿으십니까? 거짓 보고를? 제가요 하나 자료를 안 내놔서 찾아봤더니 검찰 영감이 있더라고요. 예. 검찰 영감이 있고 검찰 영감은 22년치 통계까지만 지금 나와 있고 작년 통계는 올해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23년치 통계는 못 받았는데 22년치 통계를 쭉 봤더니 이렇습니다. 표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검찰의 사건 처리 인원은 20년에 221만여 명이었다가 1차 수사권 조정이 시작된 21년에는 148만여 명으로 급감합니다. 수사권 조정 전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업무 부담이 3분의 1이나 줄었는데 검찰 몫은 나랏돈 예산 줄었습니까? 3분의 1이나? 안 줄었잖아요. 저희들이 법무부의 비협조로 검찰청 전체 예산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법무부 예산 중에서 검찰 활동 예산란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따져봤어요. 이 검찰 활동 예산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2020년 3,207억 원이던 예산 1차 수사권 조정이 시행돼서 사건이 3분의 1로 줄어든 2021년에도 3,330억 원으로 무려 93억 늘어났습니다. 22년에는 3,335억 원을 거쳐서 23년 3,381억, 올해도 3,501억 원으로 또 늘어났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된 검찰 예산, 활동 예산은 3,537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 인력과 예산 변화 내용입니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0년 22,478명에서 21년에 33,423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50% 이상 증가했고요. 경찰의 범죄 수사 활동비도 20년
2068억 원에서 매년 급증하면서 올해는 4,010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판국이니까 아마 국가 전체 수사무 총량은 크게 변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경찰의 수사 인력 예산이 이처럼 크게 늘었다면 당연히 그만큼 검찰 수사무는 줄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사 인력 예산 감소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하신 중에 검찰 예산을 제가 한번 따로 뽑으라 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보니까 1조 2,260억이 검찰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무량과 관련돼서는 지금 한 사건 처리하는데 전에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 공판 업무와 관련된 부담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기록 송부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의원님이 보여주신 저 통계 사건 기소와 불기소만으로 검찰에 기록이 왔다 간 전체 그 관련자 인원하고 꼭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물론 예, 저도 장관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검찰 업무의 70~80% 이상이 수사 업무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그 많은 검사보다 많은 수사관들 대부분 수사 업무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이나 수사 업무가 줄었으면 그만큼 인력도 줄여야 되고 인력은 당장 못 줄이더라도 검찰 활동 예산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료 제출하라면 자료를 안 내나요? 도대체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설득하려고 무슨 배짱으로 이러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러니까 검찰이 도태되는 것이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런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제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국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고 소통하고 이래야 더 부족할 판국인데 자료도 안 내놓고 말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면 검찰이 소멸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 이제 뭐 검찰도 법무부 업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만은 검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없고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이런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은 제가 보기에 검찰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 좀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찰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정황건 전 농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건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간단히 내용 말씀드리면 농식품부 장관 시절에 농정원이라는 산하기관의 원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농식품부 출신을 임원으로 임명하도록 한 사건인데요. 저희가 국정감사 중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공수처로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이걸 경찰로 작년 12월 15일자로 경찰로 이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무 담당자인 우리 의원실의 보좌관이 가서 1월 17일에 고발인 대리인 조사를 받았는데 거의 10개월 지나도록 아무것도 진전이 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혹시 보고 받아 보셨습니까? 예, 1월 17일 날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2월 달부터 농정원 관계자 그리고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양일간 피고발인 조사를 하면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를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피고발인께서 뭐 이번 지난 총선에 출마하고 어쩌고 그래서 좀 지연된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딱 떨어지는 명백한 사건을 자꾸 이렇게 집권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편의를 봐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사를 깔아뭉개면 이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범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장님? 수사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경찰청장께 물어보는 것도 사실상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으시잖아요. 예,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는 없지만 경찰을 대표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정도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는 선출직으로서 선거를 통해서 견제를 받거나 임명직들은 국민의 대표로서도 이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과 해경의 수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장들이 관여를 못하게 돼 있고 본부장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아무 견제도 안 받고 이런 민주국가에서 이런 업무 처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관련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 우리 공수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사건 현직 장관에 대한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경찰로 푸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퍼넘긴 사건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어요. 직접 환수해서 직접 수사하시고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외압이나 또 부당한 지시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저희들 그 이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의원님의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부총리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사회부총리께 저 관련 있는 것은 전남대 여수대학교밖에 없잖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약속했던 전남대 여수 캠퍼스 대학병원 의료기관 건립 용역을 교육부 예산에 직접 담는 것을 요구했더니 교육부는 그런 예산 항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예산안 내년에 교육부 예산안 부대 의견에 이걸 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2년 전에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막바지에 틀어졌었는데 전남대학교가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를 전남대의 2025년 총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교육부 예산 부대 의견을 좀 담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랍니까? 네, 그 전남대 병원에 대한 그 입장을 그렇지 않아도 그 의원님께서 그 지속적인 관심을 주셔서 이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연구 영역에 대해서는 또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하지 마시고요. 2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남대학교가 용역을 안 했어요. 예. 예산을 교육부에서 내려 보내줬는데도 안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안에 부대견을 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제하려면 안 들으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법을 같이 한번 아니 해법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부총리께서. 네, 상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안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십니까?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한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5월 21일 시행됐는데 또 지난 9월 13일 특별수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특조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 예산 위반령으로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면은 활동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당위만 쌓여갑니다. 그런 상황은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이 정한 특조위 활동을 통해서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진상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필요 예산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특조위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 정부 제출 기간 이후에 특조위가 발족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연말 안에 예산을 특조위에서 제출하는데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유산 청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상백도의 제한적 입도 문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관련 직원들이 여수에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제 보고를 받으셨겠지만은 상륙시설하고 저반시설하고 접근로를 좀 보수하고 정비하는 문제는 우리 여수시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이 꼭 좀 반영돼서 더 많은 분들이 백도를 좀 상륙해서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년 그 실시 예정으로 그 타당성 조사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요. 네, 여수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